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41장입니다. 41장, 41강에 들어가서 모음계에 처음 들어갑니다. 모음계. 모음계는 역시 전체의 상을 봐야 되겠죠. 산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다면 이 산이 있고 이 물이 아래에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희망을 갖고 마치 이제 이 북한산 같이 산을 올라가는 거죠. 산을 올라가면 이제 이 새물이 나와서 새물 한 번 마시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보는 거 똑같은 건데, 이러한 이 변화는 새로운 열쇠는 이 산은 보면은 이 음료 뒤에 양료가 있거든. 그리고 그쳐 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쳐 있다는 저 뜻은 뭐냐면은 이 선천팔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땅이 하늘에 그쳐 있는 겁니다. 양은 하늘이고 이음인데 땅이 쌓이는 우리가 하늘에 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짓기는. 그러니까 그쳐 있다는 것은 땅에서 마지막 정점에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지관법을 하는데, 그쳐 있다는 거 바로 지금 여기 정점에 그쳐 있다는 거죠. 이 순간에. 정점에. 그러니까 이 산이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딱 머물어가지고 그 하늘 기운을 지금 현재 딱 받고 있는 상이 바로 매산자 그칠지자예요. 땅이. 팔교에서 이미 그 형상이 바로 곤발이 옆에 있거든, 우리 쪽에. 그런데 그 하늘의 기운이 받아서 뭘 하냐면 쇠물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늘 기운이. 그러니까 이 쇠물은 가장 순수한 현재 모습이죠. 아무런 작것이 섞이지 않은 거. 그래, 아무런 작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 물에서 어떻게 잘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 바다 가는데, 바다에 가게 하느냐는 건데, 그 흐름에 하늘 기운을 그쳐서 받아서 물이 쫙 흘러가서 바다의 이름이 성인인데,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바로 이 몽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몽이 어릴 몽자, 어리석을 몽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이 몽계는 한마디로 교육이 될 건데, 교육.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식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상태의 셈의 그 상태를 갖다가 잘 풀어가지고 흘러내려가서 성인의 일이 하는 거죠, 성인의. 그게 바로 이 몽계에 갖고 있는 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단어할 때 성인의 공부라, 성인의 공부. 성인의 공부라는 거예요. 몽계는. 그러니까 늘 앞으로 이 자연의 모습, 산이란 자연의 모습과 산 속에 있는 샘이란 이 두 개의 형태를 보면서 그 형태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대입시켜 보는 거죠. 주역은 앞으로 계속 그려봐야 되는 거죠. 팔계라는 것은 자연의 한 현상들 전부 다 자연의 현상인데, 그 현상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게 갖고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세상을 어떻게 대비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사고, 자기 정리하냐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둔께 다음에 몽께 온 것은 바로 이 산이란 이미지는 그쳐 있다는 거. 어디 그쳐 있나? 하늘에 그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땅에서 정점이 있어요. 하늘에. 땅의 정점이니까 바로. 선천팔계에서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물이란 것은
험인데, 빠질 험자인데,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물은 작용을 하려면 이 웅덩이, 샘에 물이 나와서 계속 이 웅덩이들인데, 웅덩이를 타고, 웅덩이 물이 고였다가, 또 내려와서 웅덩이 고였다가, 그냥 또 웅덩이 고였다가, 마지막에 바다랑 큰 웅덩이 내려온 거지, 바다. 근데요, 고였다가 내려가고 고였다가 내려갈 때마다 이 고이는 상태가 뭐냐면 전부 다 공부예요, 공부.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세를 계속 발전해가는 공부를 통해서.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등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공부에 이 험자는 비일 험자가 됐거든요. 험할 험자가 비일 험자가 됐거든요. 웅덩이 험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웅덩이 속에 물이 고여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험한 웅덩이가 없으면 작용을 못 하잖아요. 웅덩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서 연못도 되고 바다가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수는 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험이. 험이 있어야 물이 작용하는 거죠, 험이. 험하면서 결국은 그거는 고이는 거죠, 모든 게 모여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을 보면서 인간은 이 산에서 순수한 산에 그쳐 있는 산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거기에서 샘물이 맑은 샘물이 나오면 그 샘물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본성이니까, 이게 사람 말은 본성 같은데 천성이면서 천성이 본성인데, 이 천성과 본성을 잘 지켜서 공부해야 마지막에 성인이 될 수 있는 공부가 된다는 것이 이 몽개의 큰 줄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몽개의 제일 앞에 있는 서문에 가면 몽은 석괴에 둔자는 영야요. 이 영자 찰영자거든. 찰영자. 둔이란 것은, 찰영자 뭐냐면 새로운 기운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이, 천지가 만나서 새로운 기운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에는 그냥 그 비가 막 솔라 그러고 땅에 우릉쿵면서 번개치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운이 꽉 차 있는 게 영자예요. 둔은 이 꽉 차 있는 이 기운 가지고 뭐냐면, 둔자는 물지 띄우고 시생해라. 이 둔이라는 것은 만물들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야. 찰영자의 기운을 갖고 생겨나는 거죠, 이제. 물생 띄우고 필몽이라. 만물이 생겨나면 반드시 어릴 몽자입니다. 이때는 어릴 몽자. 반드시 어린 거야.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몽이라. 그러므로 몽개로서 받았어. 둔개다 몽개 받았어. 몽자는 몽냐니, 몽개란 것은 몽의 어릴 몽자야. 물지 띄우고 치하라. 이 치자도 어릴 치자입니다. 만물이 어린 거야. 어릴 치자. 치도 어릴 치자예요. 만물인 거야. 어릴 치라고 하니라. 둔자는 물지시생이니, 두이란 것은 만물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이니, 물 띄우고 시생 띄우고 치수하니, 만물이 처음 생겨나면 어리고 작아서, 몽매 띄우고 미발하니, 어둡고 몽매에서, 그러니까 어리고 어두워서, 몽매란 말사는 어리고 어둡다는 말인데, 미발, 드러나지 않아. 자기 자신의 기운이 드러나지 못해. 제일 처음에 봄에 삭이 돋아나면 이 삭이 무슨 삭인지 쉽게 몰라요. 농사 키우거나 자기 식물 키우면서 하지만 제일 처음에 삭이 돋을 이 무슨 삭인지 모릅니다, 실은. 그거 똑같은 거죠. 이거 어려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그게 바로 몽매한 모습 드러나지 않는 거야. 몽 띄우고 소이 띄우고 차드냐. 그래서 몽개가 둔개 다음의 되는 까닭이야. 위계 띄우고 간상 띄우고 가만히. 그러니까 간이 위고 감이 아래니, 간은 위 산이야. 간은 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칠 지자가 돼. 그칠 지자. 옛날 하도낙사 할 때도 선천팔기 할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실은. 그쳐 있다가 어디 그쳐 있냐? 바로 이 땅에서 가서 하늘에 그치는 거야, 하늘에. 땅에 솟아 하늘에 그치는 거야, 바로. 감은 위수야, 물이 되고, 위험이야. 이 험자는 험할 험자도 깊을 험자 돼, 깊을 험. 험할 험, 깊을 험, 넓을 험 다 돼요. 그러니까 물이란 것은 이렇게 깊고 넓은 것이 있어야 고일 거 아니에요, 물은. 그러니까 험할 험자 되면 깊을 험,
넓을 험자도 있습니다. 물이 고인다는 거 바로. 물은 고여야만이 되지, 물이 고이지 않으면 물로 작용을 못 합니다. 연못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산하 띄우고 위험하니 산 아래에 험이 있으니, 웅덩이 있으니, 산 아래에 이런 뭔가 샘 같은 웅덩이 하나 있어. 웅덩이 하나 있으니 우험 띄우고 이자여. 그래서 바로 다시 말해서 웅덩이가 만나서, 험을 만나서, 웅덩이를 만나서 그쳐 있는 상이야. 기운이 모이는 거지, 바로. 그래서 웅덩이만 그치는 거야. 막지 띄우고 소지라. 갈 바를 알지 못함이라. 소지 짓자는 갈짓자입니다, 이때. 소지 짓자는 갈짓자입니다. 동사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몽지 띄우고 상이라. 이게 바로 몽의 상이야. 수는 필 띄우고 행지 띄우고 물이어야 돼. 물이라는 건 반드시 움직이는 물건이야. 행하는 물건이야. 행하는 물건이야. 그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은 이 고였다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이 제일 처음에 그지 쭉 흘러가서 상선약수라고 노자에 나오는데, 상선약수의 그 노자에 나오듯이 가장 순수한 것은 물과 같다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물은 고요토라는 이게 끊임없이 바다로 내려갈 때까지 뭐냐? 모든 걸 받아들여요. 물은 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다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순수하다는 것은 포용이 있다 똑같은 건데, 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물은 건천인데 말라버려요. 그럼 물로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물은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허물려야 돼. 비워줘야 돼, 자꾸. 그렇지 않으면 물은 채울 수가 없어요. 건천이 돼 못 쓰는 거죠. 처음 나와서는 미우 띄우고 소지라. 갈 바가 있지 않아. 다시 말해, 물이 갈 바가 있어야 되겠으면 물이 한 번씩 고여가지고 양이 풍요로워야 그 다음에 넘쳐가거든요. 제일 처음에 쫄쫄 나오는 거는 힘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야. 먼저 자꾸 고이고 모이고 하는 거야. 그 고이고 모이는 것이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사람은 계속 자기를 넓혀가는 것식을. 고이고 모이는 것을 통해 자기 공부를 하는, 계속 교육을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로 위몽이야. 그러므로 몽이 된 것이다. 극기 띄우고 진이 띄우고 위 띄우고 형이라. 그런데 그 나아가는 데 미쳐서는, 그 나아감에 미치면, 끝까지 나간다면 똑같은 말인데, 나아감에 미쳐서는 곧 형통한 뜻이 돼. 형통하는 건 뭐냐면 바다지, 바다. 바다고 성인이죠, 바로. 몽은 성공이라 했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바로 바다가 되는 거죠. 조그마한 샘물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가슴을 열어 모든 지식을 지혜가 받아들이면 결국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형통하는 거죠. 곧 성인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몽계 전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괴사란 보겠습니다. 괴사는 몽은 형하니, 몽은 형하다는 거 단정을 해버린 건데, 이게 이 몽이라는 건 형통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몽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말을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형통하냐면, 띄어시기가 비아 띄워도 되고 비 띄우고 되는데, 비 띄우고 아구 띄우고 동명이 돼야 되고, 비아 띄우고 구 띄우고 동명이 되는데, 비 띄우고도 괜찮아요. 비 띄우고 아구 띄우고 동명이라. 내가 비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면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다.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몽계에 갖고 있는 뜻은 내보다 선배, 앞선 사람들이 뒤에 자라오는 세대들한테 자기가 배우는 걸 갖다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점점 달대해서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동몽, 어리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 띄우고 하구라. 동몽이 나를 구해. 이거는 괴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괴상을 보면은
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나예요. 이거가 동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현인인데 동몽은 뭐냐면은 아직도 어린 왕. 나이가 아주 어린 왕. 그러니까 끊임없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갖고 있지만 아주 공부가 부족한 사람. 이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공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지혜가 열리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 바뀔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동목이라는 사람은 왜 스승을 구하냐면 오늘날 또 우리가 학교 공부하러 가고 또 뛰어난 스승을 공부하러 가고 하는 것처럼 내가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계속 뛰어난 스승을 찾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늦게 공부했는데, 거의 50일에 공부했으니까 굉장히 늦었죠. 늦게 공부하는데 성대 다니면서 제가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성대 내가 들어갔을 때 노장 철학을 갖다가 뛰어나게 하는 분 안 계셔가지고, 송자, 항자, 용자, 송항용 선생님한테 수락산 자리에 가서 그 노장 철학을 배우고 간다고, 그 다음에 동국대에 가서 이 법상 큰 스님, 요즘 큰 스님인데 법상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불교 철학을 딱 구경한 거죠. 그런 구경을 하면서 내가 참 공부에 대한 재미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을 때인데, 그건 찾아간 거죠, 내가. 좀 받아달라고. 근데 하여간 이 동몽이 스승을 찾아간다는 것은 학구적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어야만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재밌는데, 초서얻은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자, 이 시초 점서자거든요. 시초 점을 치는 건데, 왜 점서를 쳐가지고 처음 물으면 이렇게 했냐면, 사람이 절실하게 미래가 궁금했을 때 점을 치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짜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을 치는 듯한 그런 순수한 몰입의 정신으로 이렇게 물으면 곡을 내죠. 아렐 곡자입니다. 이때 아렐 곡자. 곡을 해줘. 이 아렐 곡자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한테 말해주는 걸 아렌다 그래요. 윗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되게 고한다 그러죠. 고하노라 뭐 이렇게 하는데, 동등한 사람도 고한다 그럴 건데, 이것 때문에 좀 지방도 지방 있잖아요. 충문 쓸 때 효자 누구는 고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곡이라고 해야 맞다는 겁니다. 굉장히 주장하는 집안도 많아요. 지금도 어떤 집안에 가면 꼭 곡으로 읽으라 그래요. 유세차 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효자 뭐뭐는 곡 하나이다 이런데, 그걸 고하면 안 된다는, 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 곡자로. 또 곡이라고 읽으라 하는 집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다음에 제3이면 독이라. 2번, 3번 하면은 독자는 욕될 독, 모독할 독, 번거로울 독자인데, 이게 이 독자가 욕될 독, 번거로울 독, 모독할 독자예요. 이 모독하는 거야. 이 말은 선생님들 칠 때 논어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논어할 때 뭐냐면 거일 반삼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거일 반삼 기억나세요? 그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데, 수리편에 나오는데, 이 공자역인데, 사람이 끊임없이 하다가 자기가 불분이 얻은 불개하라, 이 속에서 이 분자인데, 불분이 얻은 불개하라. 이 분자는 분수처럼 자기 욕구가, 이 공부에 대한 욕망이 분수처럼 막 치솟아 오는데, 그런 욕망이 없으면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비하든,
불발하라. 이 에텔 빗자요. 이 빗자는 뭐냐면 아니 빗자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몰라가지고 막 애를 태울 정도가 아니면은 열어주면 안 돼. 탁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나오는 게 그야. 하나를 딱 이야기해 주는데, 들어주는데, 세 가지를 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이 공간 구조라면, 이 공간 구조, 요걸 딱 이야기해주면은, 아, 대충 이 말은 이런 범위의 이야기구나. 또는 이런 범위의 이야기구나. 이걸 유추해낼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부란 것은 상대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탁 건드려줘가 의식을 확장시키는 건데, 그러하게 애를 태우거나 자기 분발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 길게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것도 뭐냐면 제3독이라는 것들. 두 번 똑같은 문제를 두 번 세우게 묻는다는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한 상태에 자꾸 하면은 해줘본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똑같이 묻으면 이거는 모독하는 거예요. 마치 신을 점을 칠 때는 두 번, 세 번 물으면 안 되잖아요. 신을 모독하는 거니까. 점 칠 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스스로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해본들 의미 없어. 그래, 독촉불거라. 이럴 때 모독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자기 스스로 안 쓰고 자기가 머리를 안 쓰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한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럴 때는 고 아래를 줄 아니까 불고기라 가르치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발음이 스승으로서 발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거야. 그것도 아니고 스승이 그냥 아 그래? 오늘 또 해주고 내일 또 보면 또 해요. 계속 반복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이 늘어져서 공부를 안 해요. 멍하게 그냥 아 그 말인가 보통 하죠. 스승은 이 중심을 잡아줘야만이 바로 이정, 그 발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교육은 스승이 잘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몽께가 갖고 있는 큰 뜻이에요. 근데 이 전을 앞에 한번 볼게요. 전 몽은 앞에 제일 아래 있죠. 몽은 231조 제일 아래. 몽은 유 띄우고 개발지 띄우고 이라. 이 몽이란 것은 끊임없이 열어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이치가 있어. 즉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재능을 끊임없이 드러내서 개발시키는 이치가 있어. 공부를 통해서 몽 속에는. 그래서 형기이라. 그래서 형통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무한히 변할 수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몽께 보면. 괴재 띄우고 시중하니. 그래서 그 괴자가 시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괴의 몽께를 보면은, 몽께에서 산에서 물이 일하니 몽께를 보면은 그 상황마다 어떻게 최선을 처신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몽께를 통해서. 이 괴를 보면서 시중의 이치를 얻을 수 있는 해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몽께, 배움을 통해서. 그래, 제주제자라 늘 이야기한 제주제자가 이게 공간이고, 이게 시간이고, 공간인데, 시공이 딱 만난 게 요 중간에 요게 바로 이 제주제자거든, 이게 제주제자거든. 이게 제주제자니까. 이 제주가 밝은 사람이 뭐냐면, 그 시중을 때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제주 있는 사람이지, 뭐.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게 사실 제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띄우고, 치영지 띄우고, 돌아. 이게 바로 형통함을 이루는 도라. 내는 바로죠. 바로 형통함을 이루는 도라. 그러니까 이 괴제의 시중을, 이 괴의 형상을 보고 이 공께 몽께 형상을 딱 보고 아 이것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시중을 갖다가 이 시중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몽께를 통해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33쪽에. 선생님, 여기 질문이 조금 있는데, 질문을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몽께 저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아까 해서 못 읽겠는데, 이 몽께 저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 아주 명쾌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3쪽에
단알. 몽은 산하유험이라.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 아래에 험함이 있어. 이 험함 자는 웅덩이 험자 되고 넓은 험자 되니까 이 산 아래 이 어떤 웅덩이 같은 게 요소 뭐냐면 샘이 나오는 거예요. 샘이. 이 샘이 바로 험이라는 거, 험이 있는 거죠. 웅덩이 같은 거. 여기 이제 고여야 돼, 고이는 거죠, 바로. 산 아래 웅덩이 같은 게 있어. 험이 있다는 거, 웅덩이 같은 게. 넓은 웅덩이. 그 웅덩이 물이 고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샘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떠물 수 있고 하지. 샘이 나와서 웅덩이 고이지 못할 샘은 샘이 아닙니다, 그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바로 샘이 있으니 험이지라. 그래서 그게 웅덩이 고여가지고 딱 그쳐있는 상이 몽이야. 그래서 샘물이 고여있는 형상. 이 웅덩이에 샘물이 딱 고여있는 상이 바로 이게 바로 몽의 출발이에요. 몽의 출발. 그래서 이 고여있는 물이 제일 처음에 산정에서 물이 나면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남이고 이 북이라면 이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첫 출발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동쪽으로 하면 동해야 될 거고 서쪽으로 하면 서해야 될 거고 지게에서 남쪽으로 남해야 될 것이고 첫 출발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 미래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출발의 교육 그것도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 본이란 볼게요, 본이. 이걸 산하유험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본이 보면 이 띄우고 괴상 띄우고 괴덕으로 석 띄우고 괴명하니 유 띄우고 양이라. 이 산하유험하고 험이 지는 몽이라는 이 속에는 괴상, 산수몽기란 괴상과 그 다음에 지험이란 괴덕이 두 개 다 들어있다는 이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합적 뜻을 한마디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형은, 몽이 형통하다는 것은, 이형 띄우고 행인이 시중이라. 형통으로서 행한다. 이게 뭐냐면 형통을 행한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형통을 행한다. 이게 아까 산 아래 이제 샘이 고여있는 거죠. 고여있다면 이 고여있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이 문제인데 그가 형통한 이게 흘러가는 형으로서 행하기 때문에 형으로서 이 형이니까 이 형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흘러간다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선택.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선택하에 따라서 형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샘은 가장 맑은 길이니까 본성이 맑으니까 맑은 본성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맑은 길을 선택해 나면 늘 형통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형통하는 건 시중에 그때에 가장 적중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형통으로서 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시중 때문에 그렇다. 시중 때문에 그때에 가장 정확한 자기가 가장 해야 될 가장 바른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비 띄우고 아구 띄우고 동명이요. 동몽 띄우고 구하는 이것은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몽이 나를 구했다는 것은 지응, 뜻이 응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스승인데 내가 스승으로서 이게 동몽인데 이런 내가 중덕을 갖추고 아래 있지만도 이 동몽이 자기가 세상을 한번 바꾸고 싶은 우욕 있는 동몽이 나를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형통한 미래를 행하기 위한 지혜를 얻게 찾아온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미래를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끌어 나간 미래를 얻기 위해서 뭐냐면
형통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을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형통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스승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죠. 형통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한테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동몽과 유고효와 구이효가 서로 응해서 뜻이 응한 거야. 딱 맞더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는 지도자는 스승은 최소 많을 수 있어. 다양하게. 스승은 많았지만 그 스승을 볼 수 있는 동몽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전에 첫 기점 한번 했고요. 산하 띄우고 요만이 바로 234조. 산하 띄우고 요만이 내험하여 불가 띄우고 저하고 속으로는 험해. 다시 말해 공간이 웅덩이처럼 속으로는 공간이 있어. 공간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 이 험하다는 험자는 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깊을 험, 넓을 험자 되거든. 그래서 험에서 불과 처라. 아직도 내용이 안 차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처시라는 기준점이 없는 거야. 처할 수가 없어. 내가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야. 비에서 아직도 공간이. 그리고 외지, 바깥으로 그쳐 있다는 거. 산인데 바깥으로 그쳐 있어. 바깥으로는 그쳐 있어. 망능지인이다.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뜻하는 바 하늘의 이치를 못 깨닫는 게 또. 이치를 못 깨닫아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리고 미지 띄우고 소이라.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고로 위 띄우고 혼몽지이라. 그래서 혼몽의 뜻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개가. 몽개가. 자, 그 다음에 203조 아래 초고 띄우고 곡은 처음 물으면은 시초점을 치듯이 그렇게 지극정수로 물으면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시초점 설을 쓰는 것은 마치 점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라인대에 물으면은 그렇게 아래줘. 그 말하는 거예요. 아래 주는 것은 이 띄우고 강중이야. 그 바로 강중으로서 해준 거예요. 강중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강하고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내가 탁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제3 띄우고 독 띄우고 독죽 띄우고 불고는 동몽야이라. 제3 하면은 이건 모독하는 거야.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승을 모독하는 거면서 진리를 모독하는 거죠. 스승한테 묻는 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스승을 모독하는 것이며 진리를 모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독하면 불고기라. 그럼 고일 필요 없는 거야. 장난치는 거 똑같은데 머리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해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동몽이야. 몽의 상태를 모독하는, 스스로 자기 몽의 상태를 모독하는 거야.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몽을 모독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상태 그 자체를 모독하는 게 공부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바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5쪽에 전을 읽을게요. 초소는 위 띄우고 성일 띄우고 이래하여 구결 띄우고 기몽이니. 처음 묻는다는 것은 정자한테는 성일,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 거야. 너무나 궁금하니까. 성일은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왔어. 그래서 구결 기다려. 그 모르는 것, 몽매함을 결단해 주기를 기다리는 걸 이런 것이야. 배워서 깨닫겠다는 거야. 나기 몽매함을 갖다가 봐도 구하여 결단하기를 구하는 것이기라. 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즉 띄우고 당이 띄우고 강중지 띄우고 도로. 마땅히 강중의 도로서, 구의 강중의 도로서 고기 띄우고 개 발지요. 그래서 고하여서 그 구한테 고하여서 개발 열어서 자기 품성을 드러내게 준 거야. 개발시켜 준 거야. 열어서 다 드러내게 준 거야. 공부를 통해서 구호를 깨닫게 준 거죠. 개발은 깨닫게 준 것이야. 제3은 번삭이야. 번거롭게 자주 해. 자기 공부는 안 하고 번거롭게 말만 자주 한다는 거야. 내서지 띄우고 이 띄우고 번수하여
와서 물어보는 것이, 와서 물어보는 뜻이 뇌서지이니까 와서 물어보는 뜻이 다시 번거롭고 자주 해가지고 불능 띄우고 성일이면, 성실하고 한계 같은 게 없으면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선생님 와서 말 장난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적 띄우고 동만이라, 이거는 모독하고 게으른 것이야. 게으를 만자. 아주 공부 게으른 거야. 그래서 부당 띄우고 고기라, 이거는 고개를 필요가 없는 거야. 말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하나 더 남았구나. 마지막이는 단서는 몽이 띄우고 양정이 송해라. 자, 몽으로서 내가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나서 이 샘물이 처음 태어나서처럼 몽으로서 발음을 기르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 잘 모르면서도 끊임없이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 그 기르는 것이 뭐냐면 성공이야. 성인이 되는 노력이야. 공부야. 성인은 바다와 같은 거지. 바다. 샘물이, 이 샘이 결국은 내려가서 바다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조그마한 샘물이 바다 이르듯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양정에 있다는, 양정고등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양정중고등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발음을 기르는 거. 교육의 최고라는 거지, 바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사왈 띄우고 이정이라니, 이정은 231쪽에 있습니다. 231쪽에 보면, 231쪽에 제일 끝에 보면은 독죽 불거인이 이정하자 그랬대. 이정 보이죠? 그게 이정 제일 끝에, 괴사 제일 끝에 이정입니다. 그 이정, 그 바로 이정이라니, 단은 부신 띄우고 귀하여, 다시 그 이정을 뜻을 갖다 펼쳐가지고 무엇이 이롭고 바른지를 또 가서 이명 띄우고 부지 띄우고 위계 띄우고 이요 실 띄우고 양몽지 띄우고 도야라. 그것을 밝혔어. 무엇을 밝혔냐면은 다만 이에서 이를 경계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요, 부지 그칠 뿐만 아니죠. 이를 경계 그칠 뿐만 아니고 실제로 몽을 기르는 도를 명박힌 거야. 이가 스승으로서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오가 몽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도를 갖다가 밝힌 거야. 그래, 미발지 띄우고 이몽이니, 아직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상태를 일러서 몽이야. 능력이 있는데, 속에 뭔가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상태, 그게 몽이야. 이 띄우고 손일 띄우고 미발지 띄우고 몽이 띄우고 양 띄우고 기정은 내 띄우고 작성지 띄우고 공개라. 손일해서, 손일은 뭐냐면 셈이죠. 셈. 몽이 제일 처음 셈과 같은 거, 셈천자 같은 거, 셈천자. 손일해가 순수하고 한결 같은 거야. 순수하고 한결 같은데 아주 개발되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서, 그러한 삶으로서, 그런 몸으로서 아주 순수하고 한결 같은 게 있는데 아직 또 개발되지 않는, 즉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 몽이 있어가지고, 어림이 있어. 어리석을 몽자들이 어리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 발음을 기른 거, 끊임없이 자기 삶을 바르게 그려가는 것은 내 띄우고 작성적이라. 그게 바로 성인을 만드는 공부야. 성인의 공부야. 성인이란 것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타고난 자기의 순수한 영혼,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서 바다에 이르는 것은 천인합이니까 하늘과 내가,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니까 그게 성인이란 거 바로. 그게 바로 최고의 공부라는 거죠. 한 줄 다 할게요, 그러면. 발이 띄우고 후기면, 이게 재밌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낸 후에, 사람이 누구나 좀 나이가 들었죠. 발이는 나이가 들은 게 상태, 나이가 든 상태예요. 발이 띄우고 후기면, 나이가 들어가 자기를 드러낸 후에 자꾸 뭔가 금지시키면 안 된다, 금지시키면 이야. 나이 들은 상태 공부시키면 머리가 굳어서 안 된다는 그 말 하는 거지, 지금 현재. 그 이해되죠? 발이 띄우고 후기면,
적 띄우고 한격이 띄우고 난성이니 막힐 격자입니다. 스승의 말이 막혀. 자기 자신의 의식이 벌써 굳어버린 거야. 자기 생각이. 일을 이야기를 해주면 이야기 다시 굳어버린 거야. 굳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자는 이길 성자가 감당할 성자도 감당이 어려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미 머리가 굳은 상태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그 자체가 굳은 머리 안 돼간다는 거예요, 자꾸. 요게 되게 12세 이후 자꾸 지나면 어렵다는 건데, 제일 마지막 17, 18세가 지나면 안 된대요. 17, 18세 이전에 교육이 좋지, 그 지나면 교육 안 된다. 이미 자기 굳어진대요, 뇌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양정 띄우고 어몽은 어렸을 때 발음을 길러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발음을 길러가는 것은 바로 학지 띄우고 지성이나 배움이 지극히 좋은 것이다. 어렸을 때 공부가 엄청 중요하다는 그 말 하는 거예요.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그 뒤에 236제 보면 선생님 가서 그 본의의 두 번째 지뢰와 지응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왔고, 두 번째 지응자는 이큰 나왔지, 지응. 그 다음 이 강용자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나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은 상활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